310번. 우승 상금이 뭐야 이거? 우승 상금이 P1, 준우승 상금이 2분의 P1. 인 어느 조기 축구 대회에서 A와 B 두 팀이 결승에 진출하여 3전 2선승제로 우승팀을 가립니다. A팀이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고 첫 경기에서는 A팀이 현재 1패를 당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현재 기록으로 상금을 분배한다고 할 때 A, B 두 팀의 상금의 기대값의 비를 찾아주세요. 뭐라는 거야? 코로나 터졌나봐. 그치? 대회 못하고 막. A팀의 상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봐라. 그러면 A팀에 이렇게 해야 되나? 우승을 한다. P. 준우승을 한다. 2분의 P. 인 확률에 대하여 확률 분포표를 나타낸 후 기대값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B는 반대로 가겠죠, 뭐. 됐죠? 자, 가보자. A가 이기는 확률 얼마야? 현재 1패를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경기는 2경기가 남아있어요. A가 준우승을 하려면 남아있는 한 경기를 더 바로 연이어서 지거나 A가 이긴 다음에 지거나. 맞죠? 예.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집니다. 또는 이긴 다음에 집니다.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바로 지는 경우 A 이기는 확률 4분의 3. 집니다. 4분의 1 또는 4분의 3으로 이겼는데 연이어서 다시 집니다. 그러면 2패로 지네요. 됐지요? 그 확률 계산할까? 얼마야? 아, 표 좀 크게 그릴걸. 얼마라고? 16분의 7이야? 땡큐. 7. 미안해, 시리야. 참나. P 우승을 합니다. 그럼 뭐야? 바로 이어서 2번 연속 이겨줘야 된다, 그치? 절대로 여기서 걔 1 그걸로 얘 구경하지 마세요. 알았죠? 4분의 3으로 이긴 다음에 바로 또 이깁니다. 16분의 얼마예요? 9예요. 둘이 더하면 1 맞아? 맞아. 그러면 확률 분포표 똑바로 그렸다는 얘기다. 맞지요?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의 상금은 2X네요. 아이고, 2X네요. 그럼 얼마예요?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자. 32분의 7P. 얘는 32분의 18P. 얼마야? 32분의 25P. 자, 그럼 뭐 해주면 되겠네? B의 상금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B의 상금, B가 이겨서 따는 그거 뭐야? 상금을 Y라고 잡으면 B도 2분의 P 받을 수 있고 P 받을 수 있다, 그치? 네. 확률 나타내러 갑시다. 2분의 P, B가 뭐 한다? 준우승. 진데 그건 뭐야? 저기서 계산한 확률 거꾸로. 얘도 거꾸로. 됐지요? 네. 예. 그러면 이 Y, 기대값은 얼마예요? 32분의 9P. 얘는 32분의 얼마? 14P. 얼마요? 32분의 23P. 됐니? 예. 그래서 얼마야? 답은 몇이야? 25대 23? 답은 5번. 이렇게 나오겠네. 되었니?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결국 기대값은 더해주면 전체 상금. 얼마예요? 2분의 3P지. 맞아? 32분의 얼마야? 48P예요. 그래서 얘가 나왔으면 사실 저거 빼기 이거 해도 답 나온다. 학교 시험이라면 이렇게 해버려도 상관없겠지. 알았죠? 오케이. 만약에 전체 총 금액이 총
우승자들이나 준우승자들한테 나눠준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치자. 얘의 기대값이 700만 원이었어. 그럼 이 팀의 기대값은 자동으로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다. 알았죠?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323번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응. 우리 오늘 공차 먹을까? 네. 알았어. 그러면은 문과반 수요일 날 사줄게. 자, 323번으로 갑시다. 싫은데? 이과반은 지난주에 먹었는데 하나도 안 깊어요. 자, 323번으로 갑시다. 자, 찰압해보자. 어느 해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에 원점, 야, 요즘도 성적표에 표준 점수 나와? 네. 그럼 그게 100이었던 거예요? 뭐? 그게 100이었던 거예요? 원점수가 100이었던 거예요? 원점수가 100이고 표준 점수는 그때 만점이 147점인가? 그랬었지. 그거는 항상 바뀌니까, 표준 편차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뀌니까. 아, 다리야. 아무튼 자, 가자. 뭐예요? 원점수 x에 대하여 표준 점수 t. 이 내가 공부하던 시절에 표준 점수가 t 점수였고 요즘은 z 점수 아닌가? 모르겠다. 바뀌었는데 t 점수, z 점수 계산 방법이 조금씩 차이 나거든. 우리 때 내가 배울 때 그때 z 점수였던 것 같아. 뭐 아무튼 그딴 게 있어요. 자, 뭐예요? x-m 나누기 n 플러스 b. 그때 t라는 녀석의 평균, 이 t가 얼마예요? 100. 시그마 t가 얼마예요? 20. a 더하기 b를 찾아주세요. 자, 원점수 x가 얼마야? 아, 2네. 2x. 원점수 x의 평균 얼마야?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예요? 그냥 n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네?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편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맞죠? 네. 맞냐고? 맞냐고? 네. 예. 그때 a, b를 구해주세요. 자, 가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이용해서 e의 t를 찾아가고 싶어. 오케이? 근데 t 점수식 정리 좀만 하자. n분의 a의 x 마이너스 n분의 ma의 플러스 b. 이거다, 그치?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변했네. 그러면 e의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고 있는 거야? e의 x에다가 뭘 곱해서 n분의 a를 곱하고 뒤에 뭘 빼서 n분의 ma 플러스 b를 빼거나 더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예요? 100이래요. 그리고 ex가 뭐였지? m이었어. 그럼 뭐야? n분의 ma, n분의 ma. 사라진다, 그치? 아, b가 얼마예요? 100이에요 란 얘기네. 두 번째, 시그마도 계산해보자. 시그마의 t는 어떻게 하라 배웠어? 시그마의 x에다가 앞에 개수를 뭐 붙여서? 절대값 붙여서 곱하는 겁니다 라고 배웠다, 그치? 맞죠? 그게 얼마예요? 20. 근데 시그마 x가 뭐야? 시그마 x가 바로 n이거든. 약분해버릴 수 있겠네? 그럼 뭐예요? 절대값의 a는 얼마? 20. a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0. 근데 a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a는 얼마? 그냥 20. 그럼 a, b 뭐 해주세요? 둘이 더 해주세요. 답은 얼마네? 120. 이겁니다. 됐죠? 하이요? 너 어제 왜 안 왔어? 뭐지? 3365로 갑시다. 살살 앉아라. 336번으로 갑니다. 어느 공장의 제품은 4개 중에 1개의 비율로 불량품이 있습니다. 즉 하나를 뽑아서 뭐 확인을 하든 검사를 하든 뭘 하든 불량품의 비율은 얼마? 4분의 1. 하나를 뽑아서 검사했을 때 불량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게 불량품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제품을 포장하는 상자는 5개 중 1개의 비율로 불량품이 있습니다. 상자는 또 5개 중 1개의 불량품이. 자, 그때 800개의 상자 각각에 제품 2개씩 넣어서 포장을 하는데
제품과 포장하는 상자 모두 다 합격품인 상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포장 하나를 했을 때 그때 정상 제품, 불량품이 아닌 거지 지금 찾는 게. 그치? 네. 합격품. 오로지 합격품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확률을 찾아보세요. 일단 상자가 합격품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5분의? 그렇지. 그 다음에 제품 몇 개 넣는다고? 2개를 넣는다 그랬어. 근데 제품 하나하나당 합격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 4분의 3. 그게 2개 모두이니까 4분의 3의 뭐예요? 제곱이 되겠네. 그게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AND잖아요. 그래서 둘이 뭐예요? 곱해줬어요. 즉 포장 하나를 했을 때 그게 정상 제품이 되는 확률이 요 놈이다. 그죠? 얼마예요? 20분의 9가 되겠네. 약분해버렸어요. 됐죠? 아,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포장 몇 개 했대? 800개의 상자에. 800개의 상자에 뭐야? 저 녀석들을 넣었습니다. 800개의 포장한 그것들 뭐라 해야 돼? 포장한 뭐라 해야 돼? 그것들. 아무튼 그 녀석들이 합격품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20분의 9로 일정할 때 800개를 다 뽑아서 뭐 합격품 만들고 불량품 만들고 한다. 그치? 그때 확률 변수 x 뭐로 잡았대? 합격품이 나온다라는 녀석의 개수. 횟수네. 아, 그러면 뭐야? x라는 녀석은 분명히 뭘 따르겠네요? 이항분포를 따르겠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횟수니까. 몇 번 반복했어? 800개. 하나하나마다 합격품이 나오는 확률 얼마? 20분의 9. 근데 뭘 구하래? 분산을 찾으래요. 분산 어떻게 찾으라 그랬었죠? 그렇지. 800 곱하기 P 20분의 9 곱하기 Q 20분의 11 되었나요? 약분해버립시다. 400이에요. 얘는 2. 얼마야? 198이냐? 네, 키가 나오네요. 오케이? 자,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오랜만인데? 내 키가 나오는 거는 354번으로 갑시다. 마지막인가? 짜잔. 자, 요거는 안 푼 사람들 있지? 질문한 사람이 누구야? 혼자 풀어봤어? 고득점 풀어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354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자, 다시 얘기한다. 이산 확률 분포는 지금처럼 확률 분포표를 그리세요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많아. 근데 너희들이 이과 애들 지금 많잖아. 내가 미적분을 풀어줄 때 보면 나도 되게 어렵게 고민할 때가 되게 많잖아. 근데 확률과 통계는 그런 고민이란 걸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3번입니다, 답은. 답은 3번이에요. 요거 진짜 쉬운 문제야, 알았지? 대부분이 어려워하는데 이거 빨리 통달하세요. 이산 확률 분포 또는 이항 분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까지는 알아야지. 그치? 무한히 갖는 확률 변수 x를 갖는 거는 아니거든. 그치? 무한한 값을 갖는 건 아니거든. 횟수 또는 상금 또는 시간에 대한 얘기니까. 그쵸? 그럼 이산 확률 분포 또는 이항 분포인데 쉽기는 뭔가 기대값, 평균을 구하기 쉽기는 이항 분포가 훨씬 쉽다. 그치? 그래서 혹시 확률이 일정하진 않을까? 라는 걸 먼저 따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사실 앞서서 뭐가 나와야 돼?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잡아봐야지. 됐죠? 그리고 얘는 확률이 일정하니? 아니요. 첫 번째에 만약에 너희가 첫 번째에 바로 비밀번호를 맞춘다면 20분의 1이에요. 두 번째에 맞추는 확률도 20분의 1이냐? 그리고 독립시행을 계속하는 거니? 아니지. 두 번째에 맞출 때는 어때? 확률이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넘어가는 즉 이항분포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확률 분포표를 그리러 갈 거야. 그러면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하여 그 값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기대값? 시간의 기대값. 시간의 평균을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x에다가 태영이는 뭐 했냐면 10초, 20초, 30초 했어. 시간을 바로 잡았어. 그것도 맞아. 잘 한 거야. 근데 나는 보통
첫 번째에 맞춥니다. 두 번째에 맞춥니다. 세 번째에 맞춥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마지막에 20개까지 넣어봐야 되지.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위에 비밀번호 1023 다음에는 5, 6, 7, 8, 9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 개를 나열해서 비밀번호 마지막 두 자리를 만들었다. 그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5PA니까 전체 비밀번호의 개수 자체가 20개겠다. 그치? 그럼 20번 만에 맞춥니다. 왜? 한 번 입력해보고 틀린 건 다시는 안 넣는다라고 하니까 최대 20번까지 넣어보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해볼 거야? 확률을 찾으러 가보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는 보통 x가 무엇인지를 쓰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x는 뭐라고 해봤어? 내가 몇 번, 몇 회 답을 입력해보니, 비밀번호를 입력해보니 라고 써볼 거예요. 그럼 가까이 확률을 찾아가 보자. 얘는 어때? 첫 번째 녀석 확률이 얼마야? 전체 20개 중에 맞는 비밀번호는 단 하나. 그걸 바로 맞춰버린다. 그치? 얘는 뭐예요? 첫 번째는 20분의 희상아 20분의 19의 확률로 틀렸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비밀번호 몇 개예요? 19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맞춰버리네.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20분의 1. 얘가 일정한 거지. 시행 한 번 할 때마다 일정한 건 아니야. 얘는 뭐예요? 3번 만에 맞추는 거. 처음에는 틀려요. 두 번째도 틀려요. 세 번째는 18개 남아있는데 딱 하나 있는 그 맞는 정답. 비밀번호 맞춰서 약분 얼마예요? 그러면 확률이 항상 20분의 1로 일정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20개 20분의 1. 합은 1 맞니? 맞아. 그럼 확률분포표 제대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그 횟수에 대한 기대값을 먼저 찾으러 가보자. 그럼 어떻게 돼? 곱해요. 그럼 전부 다 확률은 20분의 1이니까 20분의 1로 묶었다 치면은 뒤에는 뭐야? 1부터 20까지의 합이니까 등차수의 합공식을 쓰든 시그마 K 공식을 쓰든 20분의 20 곱하기 21 약분해주면 10, 약분해주면 2 뭐야? 이렇게 약분하면 되지. 바본가? 2분의 21이다 그치? 그거는 뭐야? 횟수에 대한 기대값. 그럼 그걸 뭐 해줘야 돼? 시간에 대한 기대값으로 가주면 시간은 뭔데요? 10x잖아. 그치? 그래서 이 10x는 뭐 해주면 돼? 10 곱하기 2분의 21. 그래서 105가 나오고 답은 1분 45초가 나오는 거죠. 알았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뭐 한 번 틀릴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데 한 번 입력할 때마다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 한 번만에 맞추더라도 10초는 걸리거든. 항상 곱하기 10. 알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상금의 기대값, 시간의 기대값 같은 거 할 때 뭐 이항분포 문제에서도 내가 자주 했었지. 횟수를 항상 확률 변수 x로 잡아야 되고 상금에 대한 거는 거기서 ax 플러스 b의 평균 기대값 구하는 공식 쓰러 가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일단 여기. 그러면 355번도 지금 그러면은 시원이조차 단 한 명도 355번 안 풀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시간 줄게요. 풀지 말까? 풀어봐. 문제는 안 읽을게요. 푸는 시간 줬으니까. 네. A, B, C, D, E라는 관광지 5개가 있습니다.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가는데 A, B, C, D의 관광지를 들를 거고 관광지 하나 들를 때마다 14,000원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때 뭐 하세요? 요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 요금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때 1000분의 x라는 녀석의 기대값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1000분의 x를 바로 y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x를 먼저 확률 변수로 잡은 다음에 x의 기대값에서 1000분의 1을 곱해서 답을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내가 한 것처럼 관광지의 개수 자체를 확률 변수로 다시 잡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다 똑같아요 어차피. 알았죠? 자 갑시다. 나는 어떻게 했냐면 관광지의 수를 y라는 방문하는 들르는 y라는 확률 변수로 잡았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 희상아 인사 그만해라. 자 그래서 관광지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관광지 몇 개? 아무리 짧게 가더라도 A, B, E 3개는 들러야 된다. 그치? 그래서 관광지의 수는 3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관광지가 몇 개까지 있어요? 5개까지밖에 없어요. 각각의 가지수를 밑에다가 찾아주세요. 그때 문제에 나와 있는 전체 관광 코스 몇 개? 7개를 만들었다 라는 거에서 그 합은 얼마입니다? 7입니다 라는 거를 좀 살려서 가주면 좀 더 좋기는 하고. 왜 이렇게 크게 그렸지? 알았죠? 어찌됐건 확률 찾으러 가보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를 다 찾은 다음에 그 합을 가지고 나누면 확률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일단 3개의 관광지를 들르는 방법의 수, 4개의 관광지를 들르는 방법의 수, 5개의 관광지를 들르는 방법의 수로 출발합시다. 근데 봐봐, 다시 한번 잘 봐봐. 무조건 3개를 다 찾아야지 하지 말고 처음에 A와 마지막에 E는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면 중간에 몇 개만? 하나만 경유해야 됩니다. 하나만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개? 오직 하나밖에 없네요. B. 그쵸? 예. 하나. 그러면 4개를 들르기 위해서는 몇 개? 이야. 중간에 몇 개를 들러야 돼? 2개의 관광지를 들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CD도 되고, CB도 되고, BD도 되고. 몇 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이 있겠네. 일단 C로 온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일단 B로 간 다음에 C로 가면 안 되니까 D.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관광지 5개를 들르고 싶어. 그럼 뭐 해주세요? 5개 전부 다 들러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일단 시작할 때 어디? A를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C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남은 거 BD를 어떻게? DB로 갈 수도 있고 남은 BD를 뭐? BD로 갈 수도 있고 2가지 방법이 나온다 그치? 그리고 어디? B를 만약에 들렀다 치면 A, B를 들렀다 치면 어떻게 됩니다? CD밖에 없네. 오직 한 가지 방법 몇 개? 전체 3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 몇 개? 7로 나눠주면 확률이 완성되고요. 합은 당연히 이번에는 1이 되겠죠. 알았죠? 예.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1000분의 x의 기대값을 찾아달래. x가 뭔데? 14000y잖아. 1000분의 x는 14y겠네. 그 녀석이 뭐 찾아주세요? 기대값을 찾아주세요. 어떻게 해주면 돼? 2y에 14배 하면 되겠네. 그래서 2y 찾으러 갑니다. 곱하고 곱하세요. 7분의 얼마예요? 3 더하기 12 더하기 15 곱해보자. 얼마야? 약분. 얼마예요? 30, 60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았죠? 확률 분포표 만드는 거 이거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는 건 기초 유형이야. 확률 분포를 만들어가는 거, 즉 활용형 문제가 진짜 너희들이 시험 문제다. 알았지? 이런 거 잘 참고하세요. 작년 평내고 시험에서도 확률 분포표 만드는 것에 애들이 우르르 틀렸지 다른 데 틀린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어디? 정규 분포로 넘어갑니다. 껐다가 할까? 어디로 가시냐면 정규 분포로 갑니다. 자, 지난번에 그렸던 거 다시 한번 가봅시다. 확률 분포를 우리는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2개의 확률 분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뭐였죠?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였고 이거 이번에는 오늘 크게 안 그려도 되는데 오늘은 뭐 하러 갑니다? 일단 정규 분포 전에 연속 확률 분포를 하러 갑니다. 맞죠? 자, 근데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가 갖는 확률에 대한 함수는 너 지난번에 안 그렸었어? 그랬어요. 거기다 추가만 하지 그냥. 뭐 아무튼 오늘은 오른쪽이에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말 그대로 셈을 할 수 있는, 즉 개수를 셀 수 있는 녀석들인가 연속적으로 셀 수 없는 녀석들인가로 갈라지는데 각각에 대한 확률 함수의 이름도 다르게 불러줍니다. 그죠? 네.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르고요. 연속 확률 변수 오늘 하는 것에서는 뭐라 부른다고 했었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했었다. 그치?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이상 확률 분포에 대한 건 항상 뭘로? 표로 정리합시다 라고 했는데 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던가 아니지. 그래프를 제공을 하던가 너희들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뭔가를 찾으러 가던가. 어머 깜짝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각각 독특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얘는요 이항분포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녀석이죠.
왜 독특한지는 알고 있지? 너무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서. 기호는 일단 bn, p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했었고, 자, 오늘 하는 녀석, 독특한 녀석은 누구? 정규분포라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녀석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 n이라고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부는 좀 이따 채울게요. 그렇게 독특한 녀석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각각의 녀석들,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는 물어보는 녀석들 자체에서 달라진다라고 했었어. 여기는 뭘 주로 물어본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가 메인 테마고, 메인 테마라는 얘기는 다른 걸 물어보기도 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연속 확률 분포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야. 메인 테마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EV 시그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기는 한데 거의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적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안 물어본다고 보셔도 돼. 알았죠? 요런 거. 그러고 나면은 뭐 빠뜨린 게 있나 내가 지금? 따로 없네요. 오케이, 여기서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을 할 텐데, 연속 확률 분포라는 녀석의 정의를 뭐라고 해보냐면, 이걸 뭐라고 해볼까? 어제도 없었구나. 하이. 뭐야 이 존재감은? 안녕. 자, 연속 확률 분포의 정의는 구간 내에 어느 구간이 주어지면 임의의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로 갖습니다. 그런 분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0점에서 100점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점 단위, 10점 단위, 뭐 20점 단위 이런 식으로 특정 단위로 100점까지 0점, 뭐 10점, 20점, 30, 40, 50, 60, 70, 80, 90, 100까지 개수 몇 개? 11개. 이렇게 확률 변수를 셀 수 있는 값이었다면 이번에는 뭐야? 마치 키처럼. 키는 어때? 150부터 200까지. 어때? 쭉 연속적인 값을 갖는데 만약에 그것도 1의 단위나 10의 단위에서 끝나치면 또는 5의 단위에서 끝나치면 뭐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람 키는 어때요? 소수점까지 따지면 거의 다 다르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연속적으로 뭐 150에서부터 200까지 다 그을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모든 값들을, 그 안에 실수를 다 갖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연속 확률 분포가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뭐 있었나 성질이? pi들이 전부 다 어때요? 0보다 커 같고 1보다 작거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pi들의 합은 얼마예요? 1입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표 완성하기가 있었지. 그럼 이번에는 다음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아니지, 다음 그래프 중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시오 라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얘는 뭐냐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확률에 대한 함수 fx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fx라는 녀석도 뭘 가져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꼭 1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는 없어. 왠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그리고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진 범위를 뭐라고 표현해볼까? 0? 내가 뭐라고 했었지? 없네. 내가 뭐라고 할까? 구간을 정해버리자. 구간이 만약에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라고 하면 그 전체의 구간을 적분을 합시다. 뭐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그것이 뭐가 됩니다? 확률 1이 됩니다. 이 성질 하나 나옵니다. 알았죠? 네. 오케이? 요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선생,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확률들을 더하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나오는 거다,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다? 그 A,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P, 뭘 찾아보고 싶다? 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P부터 Q까지 그 안의 범위에서의 확률을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확률을 찾는 방법은 오직 fx라는 녀석을 그리러 갑니다.
y는 fx라는 함수를 그려줬을 때 그때 p에서부터 뭐 q까지 그 녀석의 사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정규분포처럼 그렸다. 아니다. 다시 가자. y는 fx라는 함수, 뭐 확률, 질량 함수, 밀도 함수를 그렸을 때 그때 뭐 해주세요? p부터 q까지의 밑넓이를 찾아주세요. 이니까 역시 얘도 뭐가 되겠어? 인테그럴 p부터 q까지 fx를 적분을 합시다. 이게 원래 뭐겠니? 확률을 구하는 거겠다, 그치? 근데 이게 나와 안 나와? 확률과 통해서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동하고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들도 시험을 3개 다 보잖아. 아, 미안해. 이건 줄. 아. 자, 하나 보는 거 맞지? 까먹었다. 뭐 말하다 말았지? 야, 진짜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알았지? 가끔씩 놀랜다, 내가. 얘는 수2에서 이미 정적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적분에 대한 스킬은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정적분으로 풀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과 애들은 미적분 할 거고 문과 애들은 뭐 확률과만 잘하면 되지 적분 뭐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꼭 참고해야 될 거는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스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읽어줄 수 있는 거. 정적분을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거야. 그럼 뭐야 계속? 뭐 얘기하고 있네? 자꾸 뭐 별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라고? 정적분으로만 설명했는데 정적분으로 안 물어보면 뭐 계산하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제공을 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때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거지. 그치? 아, 이거? 땡큐.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 너희들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찾고 싶으면 너희들은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의 뭘 찾아주시면 됩니다? 넓이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야. 정적분이 필요하진 않다 그치? 삼각형, 사각형일 뿐이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먼저 K가 필요합니다. 마치 뭐 확률 분포표에서 A제곱, 2분의 1 A제곱 이런 거 비어있을 때 그거 채워가기 위해서 다 더하면 1 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일단 전체 밑넓이의 합이 얼마? 1이 되도록 맞춰준다 그치? K는 얼마예요? 1 나올 거예요. 그걸 맞추고 나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이 녀석의 확률 범위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치? 맞아요? 자,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해주면 뇌. 그렇지. 쪼개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다. 알았죠? 1, 2, 3, 4, 5, 6, 7, 8 8개 중에 몇 개? 6개. 답은 얼마? 4분의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았죠? 닮음, 쪼개기 이런 걸로 가야지. 이거를 함수 만들어서 또 정적분 하고 있으면 내가 환장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건 아니야. 알았니? 예.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거죠. 됐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하자. 여기서 EV 시그마, 저기서도 EV 시그마를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랬고, 그러면 너희들한테 정적분에 대한 스킬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정적분에 대한 표기 방식을 읽어달라라고는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가자. 자, 태영아, 이산 확률 분포에서 EX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세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갈 때 네, xi pi. 그렇지.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다 더해줄 거예요. 모든 범위. 이 1부터 n까지는 진짜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전범위란 얘기지. i가 0부터 가지면 0부터고. 그러면 지원씨, 네. vx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었다, 그치? 네.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거를 시그마로 표현해볼래? 시그마. 모르겠어요.
1부터 n까지 제곱의 평균에서 자, 제곱의 평균은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에다가 pi를 곱해서 시그마 다 더하는 것. 그게 바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표기 방식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 물결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돼? xi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게 제곱의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마이너스 뭐예요? 이거 m제곱으로 가자. 알았죠? 네. 그러면 시그마는 빼자. 시그마는 그냥 루트 분산.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꼭 기억해둬야 되는 표기 방식. 너희들이 의미로 해석하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 그래서 뭐? 다시 시그마의 pi가 곱해져 있다. 시그마 pi만 더해서 1.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pi가 들어가 있다. 그거는 뭘 구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기 방식이라 그랬다. 그치? 자, 그러면 저기로 가보자.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EX를 물어볼 수 있잖아. 의미로 다음 중 EX인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한 거 아니야. 가보자. EX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유바. 전 범위는 A부터 B까지를 가세요. 그냥. 그래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X, fx, dx가 바로 평균을 구하고 있는 거야. 확률 변수 x, 확률 밀도 함수 fx. f라는 함수 안에 들어간 x, 얘가 변수 x고 그게 바로 확률 변수인 거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확인용으로는 물어볼 수 있다. 알았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렇게 한다고요? 응? 확률 곱하기 이거. 확률 곱하기 이거 xi.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를 다 더하기. 이 의미잖아. 알았죠? 얘는 리미트가 숨어 있는 것 뿐이야. 리미트 시그마야 결국. 네? 아, 미안. 이건 미적분만 알아듣구나. 자, vx로 갑니다. 민성아?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달라 그랬다. 그치? 그러면 인테그럴로 표현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또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제곱의 평균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전 구간에 대하여 x제곱, 확률 변수의 제곱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구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x, fx, dx 또는 m의 뭐 제곱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용으로 참거짓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하세요. 알았죠? 네. 예. 즉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기호가 인테그럴에 곱하기 fx, dx. 여기도 인테그럴에 곱하기 fx, dx라는 기호 자체가 뭘 구하세요라는 기호다. 평균을 구하세요라는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았죠? 참고하세요. 상식입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보자. 정규 분포 말고 그냥 기본적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문제 몇 가지만 풀고 쉬었다 합시다. 370번으로 갈게요. 자, 어머! 뭐야, 365번 아까 똑같은 문제가 있다. 와. 그거 봐. 나오는 문제 다 똑같아. 그치? 그냥 내가 내고 싶은 문제들 학교 선생님들도 낸다는 얘기야. 알았죠? 네. 뭔 소리지? 자, 370번으로 갑니다. 풀어보세요. 몇? 365요? 70번. 네. 카메라 끄고 욕해도 돼? 자, 370번. 될 수 있는 것은이다. 그죠? 네. 답은 몇 번? 1번. 자, 답은 1번 맞아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2번 보기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마이너스. 그렇지. 내려가니까. 3번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렇지. 1번. 밑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1보다 커 작아? 커요. 크다. 그렇지? 여기가 1,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준다면 1이지만
그거보다 더 벗어나니까 1보다 커졌다. 그치? 탈락. 4번은요. 얘도 똑같이. 네. 4번 뭔데? 그리고 이 아, 어머. 뭐, 이제는 가만히 있어. 너 손에 힘이 빠지는 그런 나이가 됐냐? 감이 떨어졌네. 응, 안 떨어졌어? 분필이 떨어졌어. 응? 자, 다시 뭐라고? 확률이 너무 커. 그치? 네. 넓이 찾아보면 얼마? 2. 확률이 1이 아닙니다. 5번은 왜 틀렸죠? 그렇지. 넓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하면 안 돼. 알았죠? 네. 그럼 어디? 1번은 넓이가 얼마예요? 1이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질문. 자, 도훈아. 자, 6번 보기에 만약에 요게 있다고 쳐보자.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잘 찾아봐. 뭐? 거짓이라고? 그리지도 않았는데? 거실일 것 같아. 참 나온다. 그치 거짓이. 참일 것 같은데 거실일 것 같아. 뭔 개소리야. 그런 거짓이라. 속임수를 써서 참일 것 같은데 거실이야. 때릴까? 자, 구간은 0부터 1까지 가질게요. 알았죠?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 없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리나 봐. 저게 왜 안 되지? 맞는 왜안 되는데? 맞는 거 아니야? 아니네. 그렇게 아니네. 그러니까 안 되네. 저거 이해가 안 되는 거 같네. 아 2를 넣을 수 없는. 그렇네. 아, 그렇지. 이해가 안 되네. 역시 거짓이었어. 이건 참이죠. 참이네. 아 거짓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보다 올라가 있기만 하면 되지 1보다 작아야 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선생 그러면 이거는 0일 때의 확률이 2라는 얘기 아니야? 1보다 작아야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지. 넓이가 확률이잖아. 0일 때의 확률은 얼마? 0. 넓이가 0이지. 가로의 길이가 1도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그치? 0이야. 요만큼 넓이 구해주면 1보다 작잖아. 됐죠? 요만큼 요 넓이 구해주면. 알았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값은 2보다 커도 돼. 1보다 커도 돼. 알았지? 넓이만 1이면 돼. 안 내려가면 되고. 알았죠? 이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가끔씩 방금 유비랑 똑같은 얘기해서 2라는 값을 가지면 안 되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야. 알았지? 0이라는 값. 즉 요거 자체가 뭐야? 연속 확률 변수 또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 확률은 얼마예요? 그냥 0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보다 크다의 확률과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동일합니다. 알았죠? 둘이 장난 그만 치라고 이 새끼들아. 그럼 뭐 한대 임마? 넘어질 뻔했다 이거 친구. 자, 계속 갑시다. 그러면 누구로 넘어가냐면 300 아니야. 369번 풀어봐. 얘들아, 적분 진짜 안 나와. 진짜 거의 안 나와. 물론 이거는 문제집이라서 뭐 적분을 써서 푸는 문제를 연습을 시켜볼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학교 시험에서는. 알았죠? 300 몇 번? 69번?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얘가 2, 얘가 3, 얘가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야? 자, 그때 P m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동일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쵸? 일단 요 녀석과 요 녀석 둘이 높이가 똑같잖아. 그럼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 b가 되고 더해주면 얼마? 1.
그러면 길이 b가 몇 대 몇? 밑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 2대 1이니까 넓이 b도 2대 1. 닮음일 때 제곱의 b고, 그치? 그럼 아무튼 2대 1. 그럼 얘 얼마란 얘기야? 얘 얼마란 얘기야? 그럼 그 중에서 우리는 이 3분의 1과 넓이가 똑같아지도록 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어.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똑같게 쪼개야 되네. 그럼 뭐야? 닮음 보이냐? 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길이 b는 몇 대 몇으로 가셔야 돼요? 넓이 b가 몇 대 몇이야? 1대 2니까 길이 b는 1대 루트 2가 되면 되겠네. 근데 요 길이가 2예요. 그럼 이 길이는 x로 또는 m으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치? 여기를 m으로 잡을 거니까. 맞니? 자, 그럼 뭐야? m 대 2가 몇 대 몇? 1대 루트 2. m은 얼마예요? 루트 2. 됐니? 끝. 이렇게 가는 거야. 적분 아니야. 알았지? 닮음 b. 닮음. 그래서 닮음, 피타고라스 뭐 이런 것들 또 기본으로 나오겠다. 그치? 자, 뭐 남아있는 것들은 뭐 잠깐 쉬었다가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정규분포로 넘어갈게요. 갑시다. 정규분포로 갑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 중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갈 건데, 정규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은 정규분포 자체의 정의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항분포와는 다르게 정규분포라는 것은 항상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너희들한테 제공을 할 거거든. 그 이후에 나오는 성질들을 너희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정규분포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그래프에 또는 그 정규분포 자체의 특징이 필요한 거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fx라고 하는 것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뭐더라? 루트 2파이에 시그마 분의 1에 2에 뭐였지?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을 따르고 있는 함수. 이게 fx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외울 수 있겠어? 나도 안 해요. 외울 필요도 없어. 알았죠? 두 번째, 이 녀석 적분 더 불가능해. 아무리 미적분을 배웠지만 당신들 적분, 도훈이 궁금한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적분 해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규분포를 적분하세요가 아니야. 그래서 이건 보통 이제 공학 분야, 특히 건축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fx를 가지고 찾아놓은, 주로 물어보는 것은 확률, p, 똑같습니다. 얘도 결국 정규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라서 이항분포에서 EV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NP, NPQ 찾아놓은 것처럼 얘도 정규분포도 독특하니까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적분을 할 수는 없으니 그 적분 값들을 적분해서 만든 넓이 값 혹은 확률 값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정규분포는 그 표로 정리해 놓은 넓이 값, 확률 값들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건데, 정규분포는 그냥 계산하는 것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일단 요거 표 맞추자. n 안에 뭐가 들어갑니다? m, 뭐야 이거? m, 시그마의 제곱. m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평균이고요. 시그마의 제곱은 뭡니다? 분산을 나타냅니다. 근데 분산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표준 편차의 제곱꼴로 분산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정규분포에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시그마라는 값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가끔씩 이런 녀석들 나오면 실수하게 되겠죠. 자, 어떤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때 10에 16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표준 편차를 16으로 써버리는 실수 가끔 한다. 알았죠? 그거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우리 종학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짜증나네. 작년에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뭘 하러 가게 되냐면, 자, 정규분포에서는 지금 너희들 이거 보고 가자. 74페이지로 가보자. 거기 373번 문제가 있어요.
373번 문제를 보자. 아, 그런 식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A, B, C, D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놨다, 그치? 식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알았죠? 그때 평균이 가장 큰 것과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을 차례대로 나열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 정규분포의 경우에는 뭘 따르게 된다? 항상 저 fx, 이 fx는 어떤 fx인데? 종 모양의 곡선이에요 라고 부르면서 x축이 여기 있을 때 정 가운데는 항상 누가 존재합니다? 평균 m값이 존재합니다. 혹은 ex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눈대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까지는 비교하지 못하지만 평균으로부터 이 종 모양의 곡선이 얼마만큼 납작하게 퍼져 있는지 아니면 모이면서 오히려 불룩 솟아 있는지 그 녀석을 보면서 얘가 뭘 나타낸다? 분산이라던가, 그렇지, 분산이라던가 혹은 표준 편차라는 것을 눈대중으로 찾게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 373번에서 평균이 가장 큰 것은 저 가운데 축이 어디로 간 거? 제일 오른쪽으로 간 거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누구예요? B.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크면, 표준 편차가 크면 분산이 큰 거, 분산이 크다란 말은 퍼져 있다란 얘기지. 누구야? C. 근데 여기 밑에다가 참고로 좀 써놓으세요. C라는 녀석이 더 고르니, A, B, D가 더 고르니.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A, B, D가 더 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칭,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75번처럼 성적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보기 디귿 가봐.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고르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성적이 골고루 퍼져 있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골고루 점수를 가져갔다라는 얘기라서, 고르게 가져갔다는 얘기라서 대부분 다들 성적이 비슷비슷하게 나온 걸 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75번에 B인가? B가 이렇게 뿔룩 솟아있고 C는 옆에 퍼져 있다, 그치? 맞죠? 아니, 이게 아니라 얘가 C, 얘가 B. 그래서 C 학생들보다 B가 더 고르다라고 하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디귿은 참입니다. 요거 아무튼 잘 참고 좀 해놔. 알았죠? 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B반, C반에 대한 얘기 또는 B고등학교, C고등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너희들은 B고등학교에서 70점 받은 애랑 C고등학교에서 80점 받은 애랑 누가 더 잘한 걸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보면 C고등학교 80점이 잘했지.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누가 더 잘했니? 모르지. B, C고등학교의 성적이나 실력이 비슷하다고 쳤을 때 B에서의 70점, C에서의 80점 비교하기가 힘들어. 왜? 더 잘했다라는 것은 그 학교에서 상위 몇 %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치? 그래서 뭐예요? 그 녀석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비교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또는 힘들다, 그치? 불가능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지?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는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하러 가게 되냐면 변수라는 것을 뭐 해줄 거예요? 표준화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 잘 기억하네. 표준화를 해서 Z라는 녀석으로 바꿉니다. 아까 그 Z 점수, T 점수 기억나? 거기서 Z 점수에 해당하는 거야. 아무튼 Z로 바꿉니다. 거기서 뭐예요? M 시그마 정윤포를 따른 걸로 또 바꾸러 가는 거지. 이건 쓰지 마, 노란색 하지. 알았죠? 자, 근데 표준화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억나니? Z가 뭐야, 얘들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X-M 나누기 시그마라는 계산을 하게 돼.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달라졌으니까 프라임이라고 해보자. 일단 M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 새로운 Z라는 것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을 구하러 가보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이 Z를 구하러 갈 거예요. 근데 Z가 뭐야? 이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다. 맞나요? 됐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시그마분의 1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나오는데 2x가 m 아니니? 맞지? 그럼 둘이 어때? 똑같은 값이네. 사라집니다. 평균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돼요. 표준화하고 나면. 두 번째, v의 z를 구하러 가보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돼?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가 되는데 vx가 시그마 제곱 아니니? 그럼 얼마가 되네요? 1이 되네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뭐가 된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표준화를 하고 나면은 뭐가 돼버린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0과 1이 됩니다. 분명히 문자 m과 시그마로 출발을 했는데 표준화를 하고 나니까 상수 0과 1이 된다는 얘기는 B고등학교도 표준화를 하면 뭐가 나오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나오고 C고등학교도 표준화하고 나면은 뭐가 되고 평균이 0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됩니다. 아까는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 막 이렇게 나와 있었던 녀석들이 그래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녀석들이 표준화란 걸 해버리고 나니까 A, B, C 다 동일하게 돼버리네. 평균은 얼마고? 0이고 표준 편차는 1로 표준 편차 1 똑같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 학교 그 학생 점수가 A고등학교에 다니는 민성이의 점수를 찾아봤더니 여기 존재합니다. 이름을 주고 성적을 얘기하니까 좀 너무 그렇다 그치? A고등학교 다니는 이진구라는 사람은 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B고등학교에 다니는 피승원이라는 사람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C고등학교에 다니는 배익정이라는 사람은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제일 성적이 좋은 거야? 내가 점수가 제일, 내가 아니라 그 배익정이라는 사람이 점수가 제일 좋은 거지.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 그게 표준화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알았죠? 변수를 표준화해 두게 되면 기준이 너무나도 학교마다 다 달랐던 그것들이 기준이 똑같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하는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상대적으로 성적이 더 좋은지 기타 등등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 알았죠? 그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오케이? 요? 예.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네. 없다. 역시 풍필류에는 없구나 이게. 뒤에도 없나? 딱 없어요. 없어. 그럼 예시 문제 들어봐야지 뭐. 갑시다. 예시 문제 내가 만들어 줄게요. 자, 내가 예전에 성적은 많이 해봤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많이 해봤으니까 미국, 일본, 한국 사람들의 평균 급여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한국, 미국. 근데 학교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데 난 지금 아무런 수치 막 넣는 거라 그거 따지지 말고. 자, 한국의 사람들 평균적으로 돈을 400만 원을 법니다. 너무 많이 잡았다. 그치? 300만 원을 법니다. 그것도 맞나? 네. 아니 근데 그래도 좋다. 그래 그러면 서울에 사는 이라고 할게. 자, 그다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돈을 200달러 법니다. 너무 적잖아. 2000달러 법니다. 2000달러. 달러.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한 달에 2,000달러. 2,000달러면 240. 그러니까 너무 적나? 아무튼 어차피 상대적인 수치 비교하는 거니까 1번 사람들은 60만 원. 50만 원. 나 이거 단위가 기억이 안 나. 얼마였지? 공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공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이거는. 그래? 10만 N이 25만 N을 법니다. 이렇게 해보자. 요새 환율이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런데 문제 만들기도 힘들다. 그냥 대충 할게. 표준 편차가 뭐예요? 100만 원이래. 너무 크다. 10만 원이래. 여기는 500달러래. 여기는 1만이래. 이상한데? 자, 그때 어느 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급여가 450만 원을 번대요. 미국에서는 2,500만 원을 번대요. 일본에서는 30만 엔을 번대요. 오케이? 자, 상대적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를 비교하래. 절대적으로 보면 환율 계산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치? 그 나라 안에서 상대적으로 상위 몇 %에 속해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때 필요한 것은 뭐다? 기준을 일단 일치화해주는 누구? Z. 그렇지.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필요하다, 그치? 그래서 Z를 만들러 가보자. 그 사람의 급여 450만 원을 평균을 뺐어. 150만 원이 됐네. 10만으로 나눠야 얼마예요? 15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너무 이상하게 잡았구나. 2,500달러를 버는데 평균 2,000을 뺐더니 500. 500을 500으로 나누니까 얼마예요? 1 나오네. 50으로 할걸. 뭐 이거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요. 30만 N을 법니다. 25만 N 평균을 빼봤어요. 5만 N. 그걸 뭘로 나누세요? 표준 편차 1만 N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와요?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준화된 정규 분포 곡선에 나타내주게 되면 얘가 0이니까 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일본 5는 어디 있죠? 좀 더 오른쪽에 있겠네. 일본 사람 Y. 그 다음에 한국 사람 XZ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15니까 저쪽 멀리 있겠다, 그치? 그러면 그 각각의 나라 안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이 사람, 두 번째 이 사람, 세 번째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그런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한 게 표준화의 첫 번째 이유다. 그 문제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풍필류에는 그 문제가 사라져 있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일부러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요거 학교 시험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온 건 아니고. 알았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준화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자, 다시 얘기해 볼까? 민성씨. 네. 변수의 표준화. 변수를 표준화한다. 왜 한다 그랬어? 왜 표준화한다 그랬어? 첫 번째. 방금 저거. 기준이 너무 다른 녀석들. 내가 뭐라 표현하더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확률 변수들을 이때 잘 썼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위하여. 알았죠? 방금 저 녀석이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한국 사람들의 급여, 미국 사람들의 급여, 일본 사람들의 급여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A, B, C 세 사람의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려고. 두 번째는 뭐 합니다? 두 번째는 왜 표준화를 한다 그랬지? 아직 안 한 거. 표를 보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라고 했었지. 분명히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확률을 물어본다. 적분을 통해서든 뭐든 아무튼 확률을 물어보기 때문에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적분이란 걸 하기도 힘들 뿐더러 fx가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야 거의.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적분으로 넓이를 즉 확률을 구할 수 없음.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정규 분포에서는 항상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표가 기준이 다른데 기준이 전부 다 다른데 그거를 표로 정리할 수 있겠니? 그거는 불가능하지.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경우,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경우, 이건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뭐 해줘? 표준화해서 모두 다 일치시켰다면 이 표를 보고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 뭐예요? 표준화되어 있는 정규 분포를 뭐 해요?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지.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의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 보냐면 어디 갔냐? 다음 장 넘어가서 다들 할 줄 알겠지만 38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문제풀이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곡선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알았지? 머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냥 그리세요, 항상. 알았어? 네, 책에만이 아니라 서술형 답지에만 안 쓰면 돼, 그 그림을. 자, 이거 아니잖아. 383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난다고 했죠. 평균이 70점, 표준 편차가 10점. 그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뭐 구하시오? p, 확률을 구하시오. 어떤 확률? x가 60보다 커놨고 9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근데 표준화되어 있는 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주어져 있지, 옆에. 어떻게 주어져 있어? 스몰 z, p 0보다 크거나 같고 대문자 z가 스몰 z 사이에 있을 때 z 하나만 읽어보자. 얼마? 2.0일 때 값이 얼마예요? 0.4772. 자, 여기에서 뭐가 등장한다? 표준 정규분포 혹은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민규씨,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성질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 볼래? 대칭형. 그렇죠. 자, 우리가 fx 아까 블라블라 그렇게 생긴 녀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그런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종 모양 이런 거 할 때마다 나 그거 같아. 사회 공부하는 것 같아. 여기가 평균이 나옵니다. 좌우 반드시 대칭입니다. 그쵸? 두 번째, 아무 성질 하나만 얘기해볼까? 시온씨,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볼래? 그래요. 밑넓이는 얼마예요? 1이에요. 요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치? 요 두 개 정도. 밑넓이가 그냥 넓이에요. 그냥 넓이 얘기하는 거.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곡선 아래쪽 넓이. 자,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표준화되어 있는 Z에 대하여. Z에 대하여는 X에 대하여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어? 평균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확률을 말하고 있니? 0에서부터 스몰 z까지. 스몰 z가 현재 얼마예요? 2.0까지의 넓이가 얼마란 얘기다, 그치? 0.4772예요. 됐죠? 오케이?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좌우 대칭 살려서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까지의 넓이 구해줘도 얼마야? 0.4772가 됩니다. 이런 성질 이용하세요라는 얘기고, 혹시 필요하다면 전체 넓이는 얼마? 1. 절반 반쪽만 넓이 구하면 얼마? 0.5. 그리고 소수점만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수 안 쓰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뭐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겠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그렇지, 표준화 해줘야겠네. 맞나요? 네. 표준화 하러 가자. Z 60 빼기 7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나누기 10 마이너스 1. 90 나누기 72. 됐죠? 90 나누기 7 해놓고 2 하는 건 뭐야? 90 빼기 70 나누기 10. 됐죠? 너무 많이 생략했다,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그 넓이 구할 때 뭐 하라고? 곡선 그리세요. 안전하게 가자. 그리세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요 녀석 따로, 요 녀석 따로. 얘는 0.4772. 1.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0까지니까 0. 얼마예요? 3413이 되겠죠. 둘이 더해줍니다. 얼마예요? 0.8185 나와요. 알았죠? 네. 예.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예. 그러면 바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자. 자, 몇 번?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나오면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잖아. 392번으로 갑시다. 풀어보세요. 학통 문제는 이렇게 활용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난 원래 탈 것들을 좋아했었고. 근데 잠깐만, 우리 몇 번 했어? 내 몇 번 하라 그랬어? 92번? 그래. 세차장 하다 얘기 나왔구나. 어느 세차장에서, 그래서 셀프 세차장 가면 30분 택도 없어요. 아무튼 승용차 한 대를 닦는데 걸리는 시간.
세차 시간을 확률 변수로 잡아주면 그 확률 변수 x는 뭘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30분, 표준 편차 2분. 그러면 2의 제곱으로 나타내기는 하고 일단 표준 편차는 2로 쓰는 거고, 그치? 알았죠? 네. 자, 그때 한 대의 승용차를 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는데 세차 시간이 33분 이상일 확률을 찾아주세요. 이거다, 그치?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뭘 이용하래? 옆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고 하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뭐 해서? 표준화해서 구해봐야지. 33에서 30을 빼면 3 나누기니까 얼마예요? 1.5. 그리고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리세요. 1.5는 양수, 오른쪽에 있는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찾아보래. 얼마야? 0.5. 그렇지. 0.5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요 녀석을 빼면 된다, 그치? 0에서 1.5 사이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0.433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러면 뭐 얘는 얼마가 돼? 0.5에서 얼마를 빼자? 0.4332를 빼자. 그래서 얼마? 0.0668이 됩니다. 됐나요? 예. 답은 몇 번? 2번. 요거다, 그치? 표준 편차래. 이게 뭐야? 풍선자 필수 유형에는 아까 대충 훑어봤는데 기본적인 유형들 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요 단원, 요 유형이 생각보다 안 쉬워. 이항문포랑 섞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 유형들은 반드시 너희들 어려운 거 연습해야 되고, 그거는 내가 시험 대비 때 아셈 하이를 나눠줄 건데 그거는 진짜 서술형까지 고난도까지 다 하나하나 다 풀어봐야 돼. 알았죠? 그거 자세하게 좀 연습하러 갑시다. 알았니? 예. 자, 그러면 몇 번으로 가볼까? 398번으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뭐냐면 방금은 확률을 찾아보세요인데 얘는 그래요. 풀어보세요. 얘들아. 전체 뭐야 이거? 전체 100명의 학생들이 있어. 어이? 근데 2등급 커트라인이 몇 퍼센트야? 11%. 그러면 2등급 마지막에 문 닫은 학생은 몇 등이야? 100분의 11% 곱하기 100명. 전교생이 300명이면 전교생을 곱해서 등수를 계산합니다. 맞나요? 그 앞에 곱해지는 얘가 뭐야? 그 학생이 속해 있는 비율. 다른 말로 B는 분수, 분수는 확률이죠. 그쵸? 그래서 398번 문제 마지막에 있는,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신입생 300명의 키에서 그 300은 전체 학생 수를 나타낸 거니까 마지막 그 등수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그 전까지는 일단 뭐 해야 돼? 비율, 확률 찾으러 가야 되겠다. 맞니? 예. 자, 평균 얼마? 조금 하구만. 표준 편차 얼마? 4의 제곱이다, 그치? 그때 키가 178cm인 학생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위에서부터 몇 퍼센트에 속해 있나요? 이거다, 그치? 그래서 일단 G보다 크거나 같은 사람들의 확률, 비율을 먼저 찾으러 봐야 되겠네, 그치? 는 뭐예요? Z, 표준화를 하자. 178에서 평균 빼고 표편으로 나누면 얼마? 2.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확률 찾아보면 0에서 2까지 0.4772로 풀고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확률은 얼마예요? 0.0228이 나오니? 됐죠? 그걸 가지고 얘가 위에서부터 0.0228번째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상위권이네. 무슨 호빗들의 학교인가요? 자, 그러면 전체 몇 명일까요? 0.0228이라는 확률, 비율에다가 전체 학생 수 300을 곱해주면 되겠네. 0.02예요. 0.48로 주어져 있구나. 그래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알았죠? 표는 주어집니다. 표를 보고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0. 얼마? 48이니까 얘가 얼마야? 0.02. 어쩐지 소점 반올림인 줄 알고 이상한 데 했네. 그럼 곱해주니까 얼마예요? 6. 그렇지. 외워줘. 너희들도 외워줘. 근데 되게 헷갈려. 로그 3이랑 되게 헷갈려. 로그 2는 얼마야? 1.0. 1.
1.4. 왜 1이야. 로그 12일이잖아. 될 수가 없어. 아 그러네. 아 0.7. 2.7. 2.4. 0.3010 아니니? 3010? 3010이에요? 로그가 0.3010이잖아. 로그 3이 0.4771이야. 얘가 0.4772고 되게 헷갈리거든. 아 그래? 못 외우나? 아무튼 상위 몇 등? 6등. 178인데 6등이면 여기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99번으로 가볼게요. 자 399번으로 가보면 얘는 이번엔 또 뭐야? 좀 다르다 그치? 자 방금 98번은 뭐야? 등수 찾기 맞아요? 399번은 뭐야? 상위에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 합격하기 위한 커트라인 뭐 하기 위한 커트라인 그거 찾기다. 방법은 똑같아. 풀어보세요. 얼굴만 봐도 즐거운 거예요. 399번 갑시다. 어느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0만 명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는 평균이 50점, 표준 편차가 20점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어머, 그때 성적이 상위 4% 이내에 속하기 위한 최소 점수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몇 점을 받아야 상위 4% 이내, 즉 4% 커트라인에 딱 걸리겠니? 이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그 점수 몇 점? 몰라? X 점수라고 해보자. 그럼 399번은 X라는 점수를 받은 사람이, 근데 그 전에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근표를 따릅니다. 평균 얼마예요? 50점. 표준 편차 얼마예요? 20점. 됐죠? 네, 그때 X가 어떤 A라는 점수, 그게 커트라인이라고 해보자.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상위, 그거의 비율이 몇 퍼센트? 100분의 4, 4%니까. 그쵸? 0.04가 되는 걸 찾고 싶대. 맞죠? 근데 X 상태로 찾는 게 아니라 뭐 해서? Z로 바꿔서 찾아야지. 맞니? A-50 나누기 20. 근데 그게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주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상위 0.04라는 거는 이쪽 말하는 거다, 그치? 여기가 0.04예요. 그러면 그 안쪽 여기는 얼마예요? 0.46이 됩니다. 그럼 너희들은 표에서 0.46이 되는 거 빨리 찾아야지. 얼마예요? 그렇지, 1.75가 되네요. 아, 그럼 그 1.75가 뭐야? 요 점수를 말하는 거다, 그치? 예. 그래서 20분의 A-52 얼마? 1.75가 되는 거 찾기. A만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계산을 설명할게요. 몇 번 나오디? 1번 85점 나온대요. 이겁니다. 알았죠? 그거 너네 센에서 그거 풀어봤던 거 기억 안 나나? 염소 뭐 이런 거 염소? 기억 안 나는구나. 자, 그러면 염소 기억 안 나니까 뭐 합시다. 402번에 401번에 뭐 있어요? 돼지로 갈까요? 네. 우량돼지 선발 대회. 아니야, 하지 마. 이거는 똑같아. 최소 무게 커트니까. 알았죠? 똑같습니다. 알았죠? 예. 근데 이런 거 있냐? 우량돼지 선발 대회? 신기한데? 와, 403번 예시가 마음에 안 든다. 그치, 이과들아. 정치 경제라니. 무슨 이런 정치와 경제라니. 아, 경제원 씨, 넌 조용하세요. 이름이 경제원이잖아, 너는. 너는 이름이 경제원이니까 당연히 경제를 하겠지. 뭐지? 네, 자, 가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뭐라 돼 있어? 유형 이름.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여기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가 내가 이 그림 그릴 때 뭐 했던 거? 주댕이 그렸던 이거. 거기가 됩니다. 알았죠? 고난도 문제. 근데 이 유형 자체는 교과서에 나오는 고난도라서 할만해. 마치 근의 분리 같은 거야.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고난도 문제. 자, 어디로 갑시다. 405번으로 갈 거예요. 당신들의 눈썰미를 한번 볼 거야. 405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n번 던집니다.
무슨 시행? 독립시행을 몇 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항문포로 넘어갈 준비 끝. 그치? 예. 그렇게 시작해야지. 그러면 x는 당연히 이항문포를 따르게 되겠네. 네. 횟수는 n번,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이항문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했지만 정규분포를 배우는 동안에도 당연히 이항문포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지 이항문포임을 찾아야 됩니다. 이항문포는 반드시. 그렇게 시작을 했어. 잠깐만, 405번 한다고 해놓고 왜 동전을 보고 있어? 미안해. 406번입니다. 405번이에요. 405번. 자, 아까 밑에 건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지? 자, 405번으로 갑니다. 자, 뭘 더하세요? 굉장히 많이 더하고 있어요. 뭘 더하고 있어요? 100시에 100에 10분의 9에 몇 승? 100승. 100시에 몇? 99에 곱하기 10분의 9에 99승. 어떤 걸 더하고 있어? 유바? 뒤에 훈수 둔 거 누구야 방금? 유만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맞죠? 어디까지 더하고 있어요? 끝까지 더하는 거면 1이라고도 할 텐데 끝까지 더하는 게 아닌 상황이야. 맞니? 네. 예, 적당히 어딘가까지만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6이 아닌데? 맞아요. 96이네. 자,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돼? 5개인가? 7 하나 빼고 5구나. 96, 97, 98, 99, 100일 때 거 전부 다 더해줘도 답은 나옵니다. 그쵸? 근데 10의 거듭제곱 100승? 그건 그렇다 쳐. 9의 100승을 계산을 해가지고 1, 2, 3, 4, 5번 보기처럼 쓴다? 말도 안 되겠다, 그치? 하나 계산하는 것도 개똥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란 얘기야. 즉, 자, 봐봐. 아까 내가 분명히 이항문포는 어디에 속하는 거? 이산 확률 변수에 속하는 거. 맞아요? 이산 확률 변수에 속하는 이항문포라는 것은 주된 내용은 EV 시그마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 근데 확률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서 확률 구하기도 한두 번 해보기는 했었다. 그치? 이항문포 배울 때. 근데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확률 구하세요는 아니겠다. 그치? 그거는 계산하는 게 아닌 거야. 그럼 이항문포는 확률을 계산하자니 너무 불가능한 상태고, 그렇다고 EV 시그마를 구하기 쉬운 이항문포 상태로 풀 수가 없으니 어디로 넘어가자? 확률을 구하기 쉬운 누구? 연속 확률 변수. 그 중에서도 누구로 넘어가 보자? 정규분포로 넘어가서 확률을 빌려서 계산하자. 정규분포임을 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적당히 반복 횟수가 5번만 돼도 확률은 엇비슷하게 가긴 가지만 너무 그 격차가 커. 근데 100번, 1000번, 10,000번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는 동안에서는 항상 자연적인 현상은 뭐가 나옵니다?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면서 그 크기가 주어질 겁니다. 알았죠? 그것을 알고 시작하자 이거지.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러 갑니다? 이항문포를 따른다. 근데 분명히 x가 뭘 따른다? 이항문포. 우서가 반복 시행 횟수 몇 번? 몇 회? 몇 번? 이 미친 자야. 100번이잖아요. 100번 반복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복할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아니 확률은 얼마? 10분의 9. 뭘 보고 읽은 거예요? 100번 발생합니다. 100번 발생합니다. 맞춘 거. 그거 보는 거다. 그치? 10분의 9. 자, 그 이항문포를 따르는데 확률을 구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때는 근사적으로 따른다라고 해서 나는 물결로 나타내기는 해요. 근사적으로 따른다. 누구를?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확하게 정규분포인 건 아니고 연속은 아니니까 근사적으로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정규분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확률 구하기가 굉장히 심플해지거든요. 그렇게 답을 구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자, 평균 얼마예요? 90. 여기는 분산 들어가야 되지. 일단 분산을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9. 여기는 뭐라 써야 돼? 3의 제곱. 이거 잘못 쓰면 안 되는 9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렇게 틀렸을 거야 아마.
우리 종아기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러 갑시다? 확률 구하러 가봅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96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다. 그치? 맞니? 예, 96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표준화를 하여서 확률을 구해야지. 96에서 90을 빼면 얼마예요? 6. 6을 3으로 나눕니다. 얼마예요? 2. 됐죠? 그러면 지금 얼마야? 405번? 0.4772로 주어져 있으니까 얼마예요? 0.0228이 되겠네요. 되었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곡선 그리세요, 너희들은. 알았지? 정말 익숙해졌다 싶을 때까지는 계속 그려. 안전하게. 아니면 평소에는 그리지 말고 시험 때는 그려. 안전하게. 알았죠? 네. 예. 그럼 몇 번이냐, 답은? 어딨냐? 1번. 우리 몇 번? 아,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들 했어요.